안개 속에서 걸어온 여인 은비린 고을에 잊혀진 죄인 이야기. 조선 중엽 산맥이 짙게 둘러싸인 외진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은비린 고을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전설에서 비롯되었는데,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리는 계절이면 고을 전체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닿지 않는 밤이면 골짜기 어디선가 물 흐르는 듯한 속삭임이 들려오고, 그 속삭임이 집 안으로 스며들면 반드시 누군가는 큰 재해를 맞는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고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험한 지형과 산적의 위험으로 인해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안개가 더 짙어지고, 안개 속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어른거리면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의 깊은 숲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저 산령의 노여움이라 부르며 원인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고을 서쪽 끝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3세 청년 이한결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이후 마을 장정들과 함께 사냥과 산짐승 관리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한결은 말수 적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으며, 마을에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장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고, 해가 지면 홀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장가를 들라고 권했지만, 한결은 언제나 미소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공허함은 누구와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고을을 감싸던 안개가 평소보다 훨씬 짙게 깔리더니 한결의 집 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촛불에 비친 듯 희미하게 반짝였으며, 그 얼굴은 어딘가 사람의 온기보다 더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처음 그녀를 발견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한결은 놀랐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밤에 혼자 어찌 이곳까지? 그제야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고 슬펐으며 마치 천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은비린 고을, 이곳이 맞습니까?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고, 그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은비린 고을입니다. 하지만 이 밤에 혼자 오시다니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결은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안개는 짙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결은 오싹한 기운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고, 한결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드십시오. 몸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인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열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소혜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는 이한결이라 합니다. 소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결.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긴장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이 보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한결은 소혜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밤새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한결은 아침밥을 준비했고 소혜에게 권했습니다. 드십시오. 긴 여정을 오셨을 텐데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소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한결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소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고 고을 전체가 하얀 장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은 이 고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소혜는 한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 낯선 여자를 집에 들였다더라. 그 여자 안개 속에서 걸어왔다던데. 불길한 징조야. 안개 속에서 온 자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한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소혜가 위험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켜줘야 할 누군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혜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낮에는 대부분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은 몇 번이나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이곳에 왔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개 짖는 소리가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모두 집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다음 날 마을 어귀에 걸려있던 금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끊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령이 노하신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원혼이 깨어난 것일지도.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한결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의 이름은 박중석.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마을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들었느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장님. 그 여자, 소혜라고 했던가. 그 여자가 온 뒤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그 여자가.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혜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안개 속에서 온 자는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를 리 없지 않느냐?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결은 소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혜,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소. 혹시 당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오? 소혜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일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100년 전 일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한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100년 전? 당신은 대체? 소혜는 한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은비린 고을에는 소혜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마음씨도 착하여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소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양반가의 옷을 만들어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소혜를 사모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일함. 그는 마을에서 나무를 베고 사냥을 하는 평범한 장정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용감했습니다. 이람은 멀리서 소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낮아 감히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혜도 이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을 위해 몰래 장작을 쌓아두고 간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그 사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정윤길. 윤길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냐 소혜를 보고 한눈에 욕심을 냈습니다. 저 여자를 내게 데려오너라. 윤길의 하인들이 소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반의 아들이라 해도 제 마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했지만 윤길에게 돌아가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윤길은 격분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내 호의를 거절하다니. 반드시 굴복시키리라. 그날 밤 윤길은 하인들을 이끌고 소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소혜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소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놓아주십시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람이었습니다. 그는 소혜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손을 떼시오. 이람은 윤길의 하인들을 밀쳐내고 소혜를 지켰습니다. 윤길은 비웃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나를 막다니. 내 놈을 당장 잡아들이리라. 하지만 이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윤길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부터 베어버리겠다. 그는 이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람은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윤길의 칼이 빗나가 윤길 자신의 배를 찔렀습니다. 윤길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놈이 나를 죽였다. 하인들은 경악했고 곧 관가의 군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람은 잡혀갔습니다. 소혜는 울부짖으며 이람을 막으려 했지만 군졸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이람은 끌려가면서도 소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소혜가 무사하다는 안도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람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일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죽음에 격분하여 이람을 즉시 처형하라 명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다. 대역죄인으로 다스리리라. 이람은 항변했습니다. 저는 단지 소혜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윤길은 스스로 칼에 찔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람은 고을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소혜는 그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혜, 부디 행복하시오. 칼이 내려왔고 이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혜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며칠 후 소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소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은비린 숲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을 원혼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혜는 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품에 품고 있던 작은 비수를 꺼냈습니다. 비수는 이람이 생전에 소혜를 지키라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소혜는 비수를 자신의 가슴에 겨눴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비수가 심장을 꿰뚫었고 소혜는 샘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끝없는 통곡이 숲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소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혜를 이람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은비린 고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리는 밤이면 숲에서 두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마을에는 원인 모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소혜와 이람의 원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소혜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소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00년 전 소혜의 후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저주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주라니. 100년 전 소혜의 혼이 풀리지 않아 그 후손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른 죽음, 병마, 사고, 끊임없는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네, 저는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100년 전 소혜와 이람의 혼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혀 그들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결은 소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소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원혼들은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의 고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한결은 마을의 오래된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고는 마을 이장의 집 뒤편에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결이 서고 문을 열자 먼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책과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문서를 뒤졌습니다. 대부분은 마을의 세금 기록이나 토지 문서였지만 구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은비린 고을 원혼 기록.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은비린 고을에서 일어난 억울한 죽음들을 기록한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읽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결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소해와 이람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은 당시 마을의 서기가 비밀리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정윤길은 스스로의 검에 찔렸다. 이람은 소해를 지키려 했을 뿐 윤길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사또는 진실을 묻고 이람을 처형했다. 이는 명백한 억울함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이람이 처형된 후 사또의 집안에 불행이 계속되었다. 사또는 미처 자신의 손으로 남은 가족을 해쳤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람과 소해의 저주라고 믿었다. 한결은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람은 억울하게 죽었고 소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은 100년 동안 이 고을을 떠돌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결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소해에게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해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혼들은 진실을 알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그들을 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원혼을 만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람의 혼은 100년 동안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소해는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결연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 이람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원혼의 샘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과 소해는 등불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어떤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한결이 소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해는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앞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원혼의 샘이었습니다. 샘은 작은 연못처럼 생겼고 물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 위에는 은은한 빛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빛이 물에 담긴 것처럼. 두 사람이 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등불이 꺼졌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소해가 한결의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물 위의 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두 개로 나뉘었고 각각 사람의 형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체는 여인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00년 전 소해와 이람의 혼이었습니다. 두 원혼은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반투명했고 창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현세의 소해와 100년 전 소해가 마주 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소해의 얼굴이 완전히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100년 전 소해의 혼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후손이군요.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현세의 소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조님, 저는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100년 전 소해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이람의 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람의 혼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를. 이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0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람,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람의 혼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람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결의 얼굴이 100년 전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이한결입니다. 이 고을에 사는 평범한 장정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을 보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람은 흔들렸습니다. 100년 전 소혜의 혼이 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람, 보세요. 우리의 인연이 10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람은 100년 전 소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슬픔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혜,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소. 이제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분노를 내려놓아요. 이람의 혼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년 전 소혜는 이람을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현세의 소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세미의 물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수많은 빛의 입자들이 떠올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별들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람과 100년 전 소혜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람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 고맙소. 당신이 나의 소혜를 지켜주시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100년 전 소혜가 현세의 소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후손이여, 이제 저주는 풀렸습니다. 행복하세요. 현세의 소혜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조님, 편히 쉬세요. 두 원혼은 서로를 껴안은 채 완전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하늘로 올라가 두 개의 별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숲을 밝게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한결과 소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비린 고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다시 짖기 시작했고 금줄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혼이 떠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결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100년 전 일어난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혼들이 어떻게 평화를 찾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 자신들이 원혼을 두려워만 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을이장 박중석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이람과 소혜를 기리는 비석을 세웁시다. 그리고 매년 그들을 추모하는 날을 만듭시다.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얼마 후 원혼의 샘 옆에 아름다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이람과 소혜가 쉬고 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으나
진실로 사랑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한다. 비석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람과 소혜를 위해 기도했고 꽃을 바쳤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람과 소혜라고 믿었습니다. 한결과 소혜는 그 후로도 함께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결은 소혜에게 청혼했습니다. 소혜,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소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두 사람은 가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보냈고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혼례 날 밤 두 사람이 신방에 들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고 그 빛 속에서 두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이람과 100년 전 소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소혜가 현세의 소혜에게 말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람이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두 원호는 만족한 듯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았습니다. 한결과 소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결과 소혜는 건강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담, 딸의 이름은 혜린. 이담은 이람을, 혜린은 소혜를 닮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10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람 아저씨와 소혜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담이 물었습니다. 한결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들이 보이니? 저 두 개의 별이 바로 이람과 소혜란다. 우와, 정말요? 그래. 그들은 이제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혜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으면 별이 되나요? 소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별이 된단다. 그래서 하늘에는 별이 그렇게 많은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별들은 유난히 많았고 밝았습니다. 한결의 아들 이담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담은 아버지처럼 책임감이 강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00년 전 원혼을 위로하고 평화를 가져왔단다. 할아버지가 영웅이시네요. 그래. 하지만 진짜 영웅은 100년 전 이람과 소혜란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평화를 찾았지. 이담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들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10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비린 고을은 이제 작은 마을이 아니라 번성한 고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혼의 샘과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그곳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람과 소혜의 날이라 불리는 추모일이었습니다. 마을의 후손들이 모두 모였고 젊은 연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람과 소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누가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밤 은비린 고을에는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안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를 반겼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람과 소혜가 산책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안개 속을 잘 보거라. 가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인단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단다. 그들은 이제 분노하지 않아. 다만 평화롭게 이 고을을 지켜주시지. 손자는 안개를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개 속에서 두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 형체들도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물론이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생긴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두 형체도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별이 된 것이라는 것을.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은비린 고을도 현대화되었고 마을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혼의 샘과 비석은 여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연인들은 사랑을 약속했고 이별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으며 아픈 사람들은 치유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속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 후손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기구나.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가 노트를 덮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샘 위에 물이 잔잔하게 흔들렸고 물 위에 두 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학생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람, 소혜.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학생은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은비린 고을의 이람과 소의 사랑과 희생의 전설이 현대에 주는 의미.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곧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은비린 고을은 사랑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원혼의 샘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비석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람과 소혜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사랑을 약속한 연인들은 대부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람과 소혜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에도 은비린 고을에는 여전히 안개가 내립니다. 특히 봄날 저녁이면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조용히 샘 근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두 형체를 찾아봅니다. 대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을, 그들이 바로 이람과 소혜입니다. 어느 겨울밤 한 노부부가 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노인이 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람, 소혜,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희도 50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노파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인데도 샘 주변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하얀 꽃이었고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꽃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 꽃을 보러 왔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했습니다. 한겨울에 꽃이 피다니, 이람과 소혜의 기적이야. 그 꽃은 겨울 내내 시들지 않고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자 그 꽃 주변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샘 주변은 꽃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영원의 정원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람과 소혜가 죽은 지 30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은비린 고을에서는 대규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추모제가 한창일 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람과 소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투명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선명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람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혜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완전히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 속에 저희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소혜가 덧붙였습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실은 거짓보다 오래 남으며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두 형체가 서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빛이 되었고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의 커다란 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의 별은 잠시 밝게 빛나다가 천천히 다른 별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의 일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추모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람과 소혜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소. 한 노인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본 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목격했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람 아저씨처럼 용감하고 소혜 아주머니처럼 진실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은비린 고을의 모든 가정에서는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비린 고을은 이제 대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섰고 도로가 놓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원혼의 샘과 영혼의 정원만큼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모두가 이람과 소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들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한 작가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사랑 이야기를 전문으로 쓰는 작가였고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 한국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도, 시간도, 심지어 죽음도 초월한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국에 석 달을 머물며 취재를 했고 귀국 후 영혼의 정원 이람과 소의 사랑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의 은비린 고을에는 이람과 소의 문화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교육하며 연구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견학을 왔고 수천 쌍의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센터의 관장은 한결과 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 40대의 학자였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원혼의 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람 선조님, 소의 선조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센터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노부부였는데 그들은 60년 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이곳에서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웠고 7명의 손주를 보았으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노파도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람과 소의 덕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꼭 다시 이곳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요. 준혁은 감동받았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될까요? 이람과 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노부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센터의 전시실에 추가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람과 소의 이야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한 소녀가 홀로그램 교과서를 통해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소녀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 정말 실화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우와. 저도 이렇게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할 수 있단다.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이람과 소혜처럼 진실하고 용감한 사랑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소녀는 자라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람과 소혜를 주제로 한 시집을 출간했고 그 시집은 그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람과 소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람과 소혜가 죽은 지 정확히 10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비린 고을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빛의 쇼를 펼쳤고 지상에서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쳤습니다. 이람과 소혜, 당신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동시에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들이 모여 거대한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울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혼의 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샘의 물이 솟아올라 공중에 두 개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로 만들어진 이람과 소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형상은 몇 분 동안 유지되다가 천천히 무수히 많은 물방울로 흩어졌습니다. 물방울은 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빛났고 사람들 위로 내려와 축복처럼 뿌려졌습니다. 물방울을 맞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화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날 밤은 이렇게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람과 소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이었고 사랑의 상징이었으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주시대가 되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새로운 행성에도 영원의 정원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도 연인들은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먼 미래의 날, 한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행성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조가 올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자도서관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 그는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읽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도 견뎠잖아. 100년이 걸렸어도 결국 평화를 찾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2년쯤이야. 우주비행사는 그날부터 매일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2년 후 그는 무사히 구조되었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람과 소의 덕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우주에 전파되었고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고 그들의 희생은 기억되었으며 그들의 용기는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가 1000년 이상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다. 억울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람과 소혜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용서했고 평화를 선택했다. 그것이 그들이 영원한 이유다.
철학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며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학생은 선생님에게서, 연인은 서로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진실의 힘을, 용기의 아름다움을, 용서의 위대함을.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제 이람과 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람과 소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은 승리하며,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람과 소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람과 소해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만난 두 영혼의 이야기, 은비린 고울의 전설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